지난해 3월 20일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결승전에서 일본이 미국을 꺾으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5번의 대회 중 3번이나 야구 최강국 자리에 올랐습니다. 게다가 메이저리그에서 10년 7억 달러의 역대 최고 규모 계약을 맺은 선수는 일본의 오타니 쇼헤입니다. 투수 분야에서도 역사상 최고액 최장기간 계약의 주인공은 일본의 야마모토 요시노부입니다. 게다가 2025년에는 아시아 야구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선수 스즈키 이치로가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에 헌액될 예정입니다. 관심사는 헌액 여부가 아니라 만장일치냐 아니냐를 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의 야구 실력은 최근에 급상승한 것이 아니라 깊은 역사를 통해 발전해 왔는데요. 그 과정을 살피며 일본은 왜 야구를 잘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야구 인기가 많은 만큼 두터운 선수층과 탄탄한 인프라가 역시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일본의 야구는 1872년 미국인 교수 호레이스 윌슨이 현재의 도쿄대인 카이세이 학교에서 경기 방법을 가르침으로써 시작됐습니다. 당시 메이지 시대가 시작될 무렵으로 서양의 관습을 도입하는 것이 유행했던 시기라서 야구는 일본 전역에 빠르게 전파됐습니다. 그렇게 야구 인기는 1900년대 초 고등학교와 대학교 팀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때 전국 고등학교 야구 선수권 대회인 고시엔의 역사도 시작된 것이죠. 고시엔의 인기가 빠르게 상승하자 위원회는 수많은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의 필요성을 느꼈고 한신철도에서는 철도 노선을 따라 지역을 도시화하는 구상안에 야구장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1924년 철도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고시엔 지역에 야구장이 지어졌고 여기서 전국 고등학교 야구 선수권 대회가 진행되어서 구장 이름을 따 고시엔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그 이후 흔히 알려져 있듯이 고시엔은 일본 최대의 고등학교 대회가 되어 프로야구의 버금가는 인기를 누립니다. 현지 고등학교 야구팀이 결승전에 올라가면 해당 지역 시청률은 30% 후반까지 올라갈 정도입니다. 시청률뿐만 아니라 고시엔에 참가하는 고등학교 야구부 수도 증가했는데요. 고시엔 첫 대회는 전국 73개 야구부가 참여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2년에는 4,163개로 최다를 갱신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까지 4,000개를 유지하던 고등학교 야구부는 지난해 3,486개까지 감소했습니다. 최근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고 축구와 농구 등 다른 스포츠 인기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일본 전국 고등학교 수가 지난해 4,791개였기 때문에 여전히 73%나 야구부를 소유하고 있죠. 물론 모든 야구부가 고시엔 우승을 노리거나 프로 선수를 배출할 정도의 실력을 갖춘 것은 아니고 대부분 동아리 활동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고등학교 전체 부원 중 3학년은 평균 44,560명인데 대학교 1학년 신입생은 7,760명이었죠. 고등학교 때까지만 야구를 하는 경우가 83%나 되는 것입니다. 이마저도 학년이 올라가면서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고 대학 졸업 후 프로 드래프트에 지명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학교 혹은 프로 선수를 배출할 정도의 고등학교 야구부는 극소수인 것이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야구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접근성과 인재 배출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일본 야구 실력의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고등학교 야구부는 학생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야구를 취미로 가지도록 하기 때문에 인프라 활성화로 이어집니다. 2019년 기준 일본 내 야구장은 7,013개나 될 정도로 전국적으로 야구 시설이 많습니다. 이 중에서 인구 10만 명당 야구장 수가 많은 곳은 주로 지방입니다. 야구장은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밀집도가 높은 도시보다는 지방에 많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특성으로 지방도 인프라가 부족하지 않아서 시골에 거주하는 유망주들이 쉽게 야구를 접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는 육성 방법이 있습니다. 골격이 미성숙한 아이들의 성장판은 고무줄이고 유연한 결합 조직인 연골로 이루어진 부위라서 주변 근육과 뼈보다 약하고 부상당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 고등학교 야구 선수 중 22%가 어깨나 팔꿈치에 통증을 안고 연습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일본 유소년 야구대회는 혹사에 따른 부상을 막기 위해 2020년부터 투수의 투구수를 일주일에 500구 이내로 제한하고 투수들의 3일 연속 등판을 금지합니다. 하루 혹은 이틀 간격의 타이트한 경기 일정임에도 한 선수가 연달아 완투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규정 바로 직전해인 2019년까지 한 경기에서 100구 이상 던진 투수는 50명을 넘었고 횟수로는 그 이상입니다. 그러나 투구수 규정 시행 이후에는 점차 줄어들어 지난해에는 36명까지 감소했습니다. 감독들은 투구수를 의식하면서 투수 기용 전략법을 내놓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학교 야구연맹도 2022년부터 하루 최대 80구, 이틀간 120구 이내로 던질 수 있고 4연투는 금지한다는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당장의 승리보다는 유소년 선수들의 부상을 막는 육성법을 채택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본 프로야구의 직구 평균 구속은 지난해 146.6km로 9년 만에 약 5km나 상승하면서 구속의 향상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지바롯데 마린스의 사사키 로키는 지난 시즌에 일본 프로야구 최고 구속 165km를 여러 차례 던지기도 했는데요. 이런 구속 향상에는 혁신에 대한 수용성이 이유로 꼽힙니다. 2004년 일본 프로야구는 12개 구단의 양대리그 체계가 아닌 8개에서 10개 구단이 참가하는 단일리그 구상이 나올 정도로 여러 구단들은 경영난에 빠지면서 위기를 겪었습니다. 특히 센트럴리그에 비해 인기와 흥행이 저조한 퍼시픽리그는 위기가 심했고, 이를 극복하고자 마케팅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 결과 센트럴리그 대비 평균 관중은 1985년 41.3%에서 2011년에는 82.9%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일본 리그는 선수 육성 측면에서도 메이저리그의 선진 방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구속 향상 트레이닝인 것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구속 혁명은 2000년대에 시작되었는데, 퍼시픽리그의 도호쿠 라쿠텐 골든 이글스는 2015년 트래킹 시스템인 트랙맨을 설치했습니다. 이 장비를 통해 구속, 회전수 등 여러 투구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요코하마 구단이 2020년 공 회전수 등을 계측하는 트래킹 장비인 랩소드와 초당 700프레임을 촬영하는 슈퍼 슬로우 모션 카메라인 에저트로닉을 도입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 프로야구 선수들이 미국의 드라이브 라인 트레이닝 센터에서 훈련을 받기도 했는데요. 드라이브 라인은 마이크로소프트 출신 직원인 카일 보디가 설립한 회사로 첨단 모션 캡처 기술과 고속 카메라를 통해 투구 메커니즘을 생체 역학적 데이터로 분석하고 최적의 투구 폼과 구종을 연구하는 트레이닝 시설입니다. 클레이튼 커쇼도 드라이브 라인에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을 정도로 미국 내에서 데이터 기반 구속 혁명의 중심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일본은 보수적인 야구 문화를 탈피하고 스포츠 과학을 수용하며 실력 향상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일본인의 메이저리그 진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1995년 노모에 히데오를 기점으로 일본인들은 본격적으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기 시작하여 2009 시즌 18명까지 늘었고, 그 이후에도 매 시즌 8명 이상의 일본 선수들이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일본 선수들이 스즈키 이치로, 다르비슈, 오타니 쇼헤이처럼 좋은 활약을 펼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타자든 투수든 메이저리그의 높은 경쟁 수준, 타지 적응 등 여러 요인들이 작용하여 일본 프로리그에서보다 저조한 성적을 거둡니다. 일본이 월드베이스볼 클래식에서 최다 우승을 거머쥐면서 국가로는 랭킹 1위지만 세계 최고 리그인 메이저리그에서도 이치로, 오타니의 뒤를 잇는 수준급 선수를 배출하며 개인으로도 실력 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일본 야구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